네, 이어서 저희 디지스트 9팀의 주제인 앞전 현상을 이용한 플렉서블한 나노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개발 및 응용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조사한 정보와 추후 연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중 저희가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될 앞전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효과란 누른다의 피에소와 전기의 일렉트리시티가 합쳐진 피에소 일렉트리시티로 기계적인 압력이나 충격을 가하여 구조 변화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얻는 효과입니다. 물질의 결정 구조에 기계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결정 구조 내부의 쌍극자가 재배열되거나 쌍극자 모멘트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표면 전하 밀도의 변화와 결정면 사이에 전기장 변화를 일으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기본적으로 같은 모양을 한 분자가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양전하와 음전하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구조에 기계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물질의 결정 내부 구조에 존재하는 이온들이 영향을 받아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물체의 양 끝에 서로 다른 전하가 대전되는 분극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분극 현상이 결정 내부에 전기장을 형성하고 이것이 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듯 앞전 효과는 원리 자체는 복잡하진 않지만 앞전 효과를 잘 나타내는 물질이 많지 않고 있는 물질들조차 너무 큰 힘을 가하게 되면 물질이 부서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서 앞전 효과에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계적인 힘을 가하여 구조를 변화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정압전 효과, 다르게는 1차 압전 효과입니다. 대개 센서에 많이 이용되며 변이나 힘, 유량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구조가 변형된 물질에 전기를 흘려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2차 압전 효과, 즉 역압전 효과가 있습니다. 압전 소자의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압전 물질이 팽창 및 수축하여 정압전 효과와는 반대로 기계적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경우 초기 상태처럼 물질 내부의 전압 분포가 균형을 이루게 되어 더 이상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역압전 효과를 이용하면 가해주는 전기를 조절함으로써 복원되는 정도를 정밀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스피커 등에 이용되는 액추에이터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앞전의 응용 및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해 주었듯이 에너지 하베스팅 중 앞전의 방식은 외부의 기계적 응력에 대항하여 발생하는 결정 격자의 전기 쌍극자를 통해 에너지 수확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이 결정 격자를 우리는 앞전 소자라고 하는데 앞전 소자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하고 또한 교류 전기를 가했을 경우에는 진동을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터 및 스피커 등의 제품에 폭넓게 이용됩니다. 그러나 앞전 결정 소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제품이 필요로 하는 재료 특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재료의 정수값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른쪽의 표를 보면 이러한 앞전 소자의 특성에 따라서 통신, 의료, 센서, 전자, 정밀 계측, 디스플레이, 군수용, 그리고 액추에이터까지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전의 활용 가능 분야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전 소자의 특성과 더불어서 최근 연구 동향을 DBPR와 같은 전문 학술지 플랫폼을 이용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여러 학회의 다양한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과학 동화에 게재되어 있는 2021년 1월호의 디지스트 에너지공학과 관련 기사를 보면 최근 피부와 접촉했을 때 불쾌한 정전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강 유전체를 마찰 대전 재료로서 이용을 하거나 아미노산이나 핵산과 같은 그런 인체 삽입형 전자소자 개발을 위한 생체 합전 재료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앞전 소자의 특성이나 앞전 소자 자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저희가 이번 프리URP에서 진행할 연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의 주인공 PVDF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VDF는 앞전 특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불속의 고분자 물질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CF2와 CH2가 교대로 교차되어 중합된 구조를 띠는 것이 특징이며, 분극 처리된 PVDF는 강유전성을 가져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열을 가할 경우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런 PVDF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다양한 상을 가지게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총 4가지 상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는 알파와 베타상 이렇게 2가지 상이 공존합니다. 이 구조들이 앞서 말씀드린 PVDF의 다양한 상입니다. 주요하게 보실 것은 왼쪽에 있는 알파와 베타상입니다. 먼저 왼쪽 하단에 있는 베타상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 플로린 원자가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타상처럼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린이 한 방향으로 배열될 경우 큰 쌍극자 모멘트를 갖게 됩니다. 앞전 성능을 높이려면 물질이 쌍극자 모멘트를 최대화해야 하고, 이에 따라 베타상에서는 높은 앞전 성능을 갖게 됩니다. 반면 알파상은 빨간색 플로리드 원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상은 쌍극자 모멘트가 베타상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고, 앞전 성능 또한 베타상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감마상이나 델타상 역시 베타상보다 쌍극자 모멘트 값이 작습니다. 그러므로 PVDF의 다양한 상 중 이 베타상의 함량을 높이는 것이 앞전 성능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PVDF의 베타상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중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는 것, 그리고 높은 전압을 가해주는 전기적 처리를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먼저 노트북 카메라가 고장났음을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구 목적 및 실험기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현상을 이용한 플렉서블 나노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개발 및 응용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현재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 주요 원인은 화석 연료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태블릿, 휴대전화 등 다기능성 스마트 전자기기의 일상생활에 널리 보급되면서 장시간 배터리 구동을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 전력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저전력 스마트 전자기기의 독립적이고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지속적인 작동을 위해 앞전 효과를 기반으로 한 앞전 나노 발전기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한다면 친환경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는 앞전 특성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소자 관련 연구는 배터리 대체 및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소자의 구동 시간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기구인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전위계, 함수발생기, 가진기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학현미경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광학현미경은 대물렌즈와 저반렌즈, 제물대, 집광기, 초점 조설 나사 및 광원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본의 빛을 조사하여 그 표본을 통과한 빛이 대물렌즈에 의해 확대되어 실상을 빚게 되고, 이 실상을 저반렌즈를 통해 재확대하여 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광학현미경의 특징으로는 생물을 건조시키지 않고 산체를 관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며, 전자현미경에 비해 확대나 분해 능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사전자현미경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약자로 SEM이라고 칭합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전자총, 전자빔, 집광렌즈, 대물렌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자총에 의해 전자들이 흐름이 형성되고 수십 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로 가속됩니다. 두 번째로 전자들의 흐름은 샘플의 표면에 집속되는데, 이때 전자빔을 화상 시스템과 동기화시켜 10편의 표면에 X-Y로 스캐닝합니다. 세 번째로 동기화된 전자빔은 10편의 표면을 때리게 되어 2차 전자 또는 X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이체 전자의 일부는 전류로 전환 및 증폭됩니다. 이후 증폭된 전류를 CRT와 동기화시켜 이미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스캐터링 모드에서는 이체 전자 대신 백스캐터링 전자들을 감지하여 이미지로 바꿉니다. 이제 전위계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위계와 Faraday cage 스탠더드 캐피시터를 연결합니다. 측정 대상물을 Faraday cage 내통에 넣고 내통과 외통의 뚜껑을 차례대로 닫은 후 전위계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전기 용량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전위계의 측정 불확도가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전기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수 발생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낮은 레벨의 다양한 교류, 정연파, 삼각파, 구형파를 만들어 제공해주는 장비입니다. 제공되는 파형의 주파수는 아주 낮은 범위에서 높은 범위까지 가변될 수 있어 주파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회로에서 입력 파형으로 요구되는 TTL 및 CMOS 논리 회로도 제공되므로 디지털 회로 분석에도 용이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진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기의 작동 원리는 스피커와 비슷합니다. 가진기는 자장 내에 놓여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운동이 발생되는 것으로 고정 자기장에 반대하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코일 내의 전류에 의해 운동이 발생됩니다. 고정 자기장은 소형 가진기 내의 연구 자석이나 대형 가진기 내의 전자석에 의해 발생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연구 과정 및 일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전 효율 상승 방안을 모색 후 PVDF 필름을 직접 만든 후 소자까지 직접 제작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후 만든 필름과 소자를 앞서 발표한 여러 장비들로 측정해 본 후 결과 분석 및 논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연구 일정입니다. 연구는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디공구 강병준, 김도영, 김민준, 김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한 축구장 영상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덕분에 이제 좋은 예시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니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혹시 방금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해 네. 주시면 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쌍극자 모멘트가 강한 것이 앞전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력 발전 효율이 중요할 텐데 현재 그 효율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 일단 앞전 효과에서 어. 그 편극이 기계적인 힘을 가해줬을 때 변화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그 삼각자를 유발하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삼각자가 재배열되어 일어나는 거거나 그 외부 응력의 영향으로 아마 그 분자가 배열된 방향이 변화해서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바뀌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앞전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 결정에서의 편극 방향이나 결정의 대칭성 같은 게 의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던 것 어. 같은데, 네, 조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PVDF의 발전 효율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PVDF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하베스팅 그리고 앞전 소재 중에서도 그리고 또 생체 내에 넣을 수 있는 소재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소재로 각광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연구실은 PVDF를 활용을 해서 센서를 제작하는 등 어느 정도의 발전 효율은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조금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 내구도에 관련된 부분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직접 기계적으로 부딪히는데 그럼 수명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듀라빌리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측정을 할 때 20뉴턴, 30뉴턴으로 계속 압력을 주면서 찍었음에도 1000시간 넘는 3000초가 넘는 정도의 듀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더 길게 거기까지 충분한 듀라빌리티를 보였기 때문에 더 길게 측정을 했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혹시 일단 앞전 소자의 개념이나 연구 목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까 알파상, 베타상, 감마상, 델타상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파랑 베타 부분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혹시 감마랑 델타상의 경우에는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베타상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 원자가 전부 다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알파나 감마 그리고 델타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베타상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베타상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PVDF의 앞전 성능을 높이는 것의 관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마이크로 질문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채팅에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